자, 기본심화 17, 18, 19, 20회 물권법 총론을 봤죠. 그 총론에서 봤던 것 중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일물일권주의 예외와 관련된 거죠. 일물일권주의 예외 중에서 토지 일부, 그 중에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들이 있었죠. 그 중에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수목의 집단,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그 중에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가 가능하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기가 됐기 때문에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죠. 옳은 지문이죠.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도 된다. 자, 2번은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된 건데,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의 한 세트, 소유권의 한 세트가 있고,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 준용, 적용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유치권, 물권적 청구권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준용 규정도 없고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죠? 유치권이 침해가 되면요, 반드시 점유권도 침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하면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행사하면 돼요.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유치권에 기초한 유치물 반환 청구권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틀렸죠. 3번.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랬죠. 그 말은 소유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다죠. 그래서 어떤 거 말씀드렸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갑이 땅을 팔았다. 소유권이 넘어가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간다.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랬었죠. 3번과 관련된 거고요. 4번. 4번은 뭐와 연결된 거죠? 자, 우리 186조에 의하면 매매 등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이때 그 등기가 물권을 변동시키는 요건이죠. 하지만 물권의 존속 요건은 아니라 그랬죠. 등기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 물권을 변동시키기 위한 요건이지 그 물권을 존속시키기 위한 요건 아니라 했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갑이 자기 건물을 을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서류를 위조해서 을등기를 말소했어요. 즉 을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만약에 등기를 권리의 존속 요건이라고 하면 어찌됐건 등기가 말소됐다면 권리는 소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을등기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됩니다. 회복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5번은 뭐하고 연결된 거죠? 186조 등기 필요한 거. 186조는 물권 변동 시에 등기를 요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등기를 요하는 것들이 쫙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외우시라고 했던 게 몇 개 있었죠. 부동산에 대한 특정 유증, 이행 판결, 점유취득 시효, 공유물 분할 협의 조정, 부동산 물권의 포기. 이 정도는 좀 외워달라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자, 매수인이 원고죠. 등기를 넘겨라. 매도인이 피고죠. 원고가 승소했죠. 그럼 판결문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등기를 이전하라고 나온다 그랬죠. 그게 무슨 판결이었죠? 이행 판결이었죠. 이행 판결은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을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질문이죠. 6번 중간생략등기죠. 중간생략등기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다. 갑을병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합의가 없어. 합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됐어. 그럼 우리 대법원은 일단 이왕 등기된 거 등기를 유효하고 세금 뜯자. 이게 판례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어도 일단 최초 양도인 갑에게서 최종 양수인 병에게로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일단 유효하다. 굳이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세금만 뜯자. 뭐 이렇게 되겠죠. 7번 가등기죠. 갑명의의 저당권 설정 가등기 후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 그 후 갑의 가등기한 본등기. 순서대로 볼게요. 갑의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을의 저당권 등기. 갑의 본등기. 순위가 소급하죠. 다시 말해서 갑이 먼저 저당권 등기한 게 되죠. 그러니까 갑이 1번 저당권이 되는 거고 을은 2번 저당권이 되는 거죠. 원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돼야 되는데 저당권은 등기 순서에 따라 병존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때 을의 저당권은 직권 말소되지는 않고요. 다만 순위가 2번으로 밀리겠죠. 그래서 을의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틀렸죠. 갑의 저당권이 가등기한 때로 순위가 소급하니까 갑의 저당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등기는 본등기하게 되면 그 순위가 소급합니다. 가등기, 저당권을 취득한 때는 본등기한 때지만 그 등기 순위가 소급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의 저당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8번 나왔네요.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되더라도 물권 변동 시기까지 소급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서만 소급할 뿐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본등기한 때 취득 권리 취득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행해지더라도 물권 변동 즉 권리 취득 시기까지 가등기한 때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9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추정력. 자, 제가 이런 그림 그려드린 적 있죠. A 토지 등기부의 소유자가 갑으로 소유자가 을로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이때 현재 등기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도 매매를 통해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죠. 원용.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물권 변동 당사자, 갑을 사이에서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그대로 9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 등기는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 추정력 인정되지요? 제3자에 대해서는 역시 인정되죠. 을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라는 사실이 제3자 전 등기 명인 모두에게 인정된단 말이죠. 추정력이 적용된다. 10번 을이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의 저당권 혼동이네요.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고 병이 이 지상권에 저당권을 갖고 있더라. 그 상태에서 을이 땅을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만약에 저당권자가 없었다면 지상권을 소멸해야죠. 그런데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서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을의 지상권이 소멸해버리면 병의 저당권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기니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일물일권주의로부터 시작해서 혼동까지 물권법 총론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기본이 되는 것들을 OX로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출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지 이런 게 기억이 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합격하신 거예요. 전혀 법을 모르던 분들도 1년 동안 빡세게 하드 트레이닝 하면 당연히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1년 꼭, 1년도 이제 아니죠. 10월 달이니까 10달 남았죠. 꼭 참고 강의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버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